어제 증시는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큰 하락폭을 보이며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7% 넘게 빠지면서 560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3년 1개월여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하락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슈 진단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방향과 대응 전략까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주식시장 흐름과 전망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과 또 생각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장님, 사실 어제 주식시장 보면서 저도 그랬고 네. 놀라신 분들이 꽤 많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월요일이기도 했는데 하루 새 코스피가 2.6%, 또 코스닥은 7% 넘게 빠졌는데 배경이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네. 배경이야 이제 안팎으로 이제 나눠서 따져봐야 되겠죠. 예. 우선 내부적인 요인, 우리 자체적인 요인을 말씀드리자면은 경기 안 좋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경기 안 좋고 주가가 오르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기업의 매출이 늘고 실적이 좋아요. 예, 이익이 느는 그런 식의 어떤 실적이 좋아야 되겠습니다만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실적이 계속 부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깥으로도 살펴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글로벌 환경이 증시에 굉장히 비우호적이죠. 비우호적이라기보다도 아예 위협적입니다. 네. 비우적을 넘어서 아예 위협적이다. 위협적이죠. 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제는 진짜 전쟁의 차원이죠. 뭐 이제는 무슨 방송 준비를 해도 반나절 전에 준비해갖고는 이게 엉뚱한 소리가 됩니다. 너무 지금 뭐 급변하니까요. 나오면서 계속 들은 얘기가 이따 또 한번 언급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뜬금없이 또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이 나왔죠. 예.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그야말로 전쟁이라는 용어가 단어가 그런 어떤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이 갈등이 이렇게 계속해서 뭐 출구가 안 보이는 쪽으로 가는 것도 네. 이것도 뭐 분명 우리 증시에 좋을 것은 없습니다. 워낙 오래된 재료이고 또 시장이 또 덤덤해져서 그렇지. 지금 이제 10월 31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영국의 브렉시트도 막상 가봤을 때 진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의연한 척하고 있는데 괜찮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남들도 지금 같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 한국 증시가 더 빠지는 거 꼭 뭐 늘 뺄 수 없는 또 지정학적 위기죠. 네. 오늘도 아침에 또 쏘았다면서요? 발사체 두 번을 이제 북한이 미상의 발사했습니다. 발사체라고 합니다. 뭔지도 잘 모르겠던 예, 얘기인데 아직 확인이 안 되고. 네, 네. 뭐 그런 시기니까 이래저래 봤을 때 지금 오를 만한 어떤 증시가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가 모두가 이제 좀 자신 없는 상황입니다. 오를 만한 모멘텀도 딱히 보이지 네. 않고 여기까지인가에 대해서도 확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그런 불확실성 상황이죠. 속에 네.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지금 보니까 밤사이 미국 증시 또 유럽 네. 증시도 폭락을 했습니다. 네. 해외 증시가 그러니까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도 전반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인데 해외 증시 상황도 좀 짚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트가 지금 화면에 나가기가 어려운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시각적으로 예. 보여드리는 게 제일 네, 나아요. 저희가 네. 한번 한번 보여드리도록 저희가,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료를 좀 보일 수 있으면. 지금 저거는 뭐 우리 지금 코스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다음 네. 한번 코스피 시장은 넘겨주시면은 어쨌든 떨어지는 코스피는 국면이 지금 이제 결국 확연하게 보이네요. 코스피 지금 월간 차트로 봤을 때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저기 뭐 구름대를 하회하기 시작한 모습이나 후행 스팬이 가격대를 하회하는 모습. 지금 이른바 기술적으로는 이 약세장으로 진입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넘겨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 해외 증시- 또 네. 넘겨주신다면은 저거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피보다 어제 조금 더 많이 안 좋은. 떨어졌죠. 네, 어제 하루에 저 짱대 음봉 보시죠. 끝에가 네, 끝에 아주 정말 놀라운 폭락한 상황입니다. 느낌이. 이 차트에서는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의외로 작년 저점 이후에 올라오면서 거래량 막대기 아래쪽 그 보조지표가 네. 거래량 막대기가 제법 크죠. 그렇네요. 지금 이 말씀은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거래량이 형성되는 많은데. 동안에 매수 세력들은 이른바 지금 뭐다?
시장에서 하는 말로 물린 세력이 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지수가 반등에 나선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악성 매물, 대기 매물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거고요. 자, 이제 뉴욕 증시도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S&P 500, 저거는 뉴욕 코스닥, 증시를 좀 이건 코스닥 보여주시죠. 월간입니다. 잠깐 네. 뭐 상황만 보고 가시고. 네. 자, S&P 500 같은 경우에도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만 우상향하는 빨간색 점선이 보이시죠? 네. 저선이 바닥을 결국 찍고 가는 게 예,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이후인 거죠. 저선이 결국 무너졌다는 얘기는 작년 4분기 이후, 즉 크리스마스 이후의 랠리가 지금 이제 부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넘겨주시면은요, 이거는 월간 월간 차트네요. 차트입니다. 네.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폄하합니다만 월가나 런던이나 싱가포르나 저걸로 이렇게 날밤 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저걸로 또 접근하고 네. 모든 알고리즘에 또 이렇게 입력이 돼 있고 금융위 당시 낙폭이 1.618배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모습,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당선으로 올라갔으나 이것이 또 고비가 왔습니다. 2.618배. 거기에다가 쭉쭉쭉쭉 그냥 누에고치 실법듯이 올라오던 저 차트가 최근 들어서 2, 3년 사이에 굉장히 위는 올라가고 고점은 고점대로 높아지고 저점은 저점대로 낮아지는 굉장히 그렇네요. 또 교과서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패턴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하다라는. 변동성이 상당하고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과거 대공황 때나 블랙먼데이 때나 무슨 뭐 닷컴버블 무너질 때나 다 한 번씩 다우지수 같은 데서 관찰되었던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오는 메가폰탑 형태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형태죠. 그동안에 이제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차트가 통하지 않는 세상 그런 시장 한 10년 왔는데 이번에 제대로 차트가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 이런 상황. 그 다음도 한번 넘겨주시면은요. 나스닥 원달러 환율.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이제 해외 증시를 살펴보는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네. 우리 증시도 우리 증시지만 결국은 글로벌리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년 남짓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 위험 자산 내지는 증시의 랠리가 그야말로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깊은 조정 그럴 것 내지는 같아요. 자칫하면은 뭐 폭락도 가능한 상황이죠. 지금부터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임을 잘 짜놨습니다. 지금까지 잘 돼 왔던 것은 자기 탓이고 자기 덕분이고 지금부터 뭐가 잘못되면은 죄다 연준 탓이에요. 쓸데없이 고집 부려서 금리 올리고 금융 환경을 갖다가 긴축적으로 몰고 간 하지 말라고 너희들 했는데. 탓이다.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뭐 맨날 환율 조작이나 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갈취를 해가는 중국 같은 나쁜 국가 탓이고 뭐 이제 지금부터 전부 남 탓하기 바쁜 세상이 올 겁니다. 예. 참 다시 국내 증시로 네. 좀 초점을 옮겨 볼게요. 어제 보게 되면 이제 외국인이 또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죠? 예, 네. 여기에다가 뭐 사실 코스닥 이슈에서는 최근에 그 신라젠 네. 팩사백 임상 중단 권고 소식도 더해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환율도 지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토록 이렇게 잘 못 움직이던 환율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국면에 돌입했다는 것은 느끼시고 계실 텐데 이것이 이러다 말겠다는 생각도 잘 드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선수급인 외국인들 입장에서 자, 이 정도 환율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갈 거야 하는 차원에서 한국 증시에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이죠. 이러다가 오히려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환차손이 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저런 부분은 저보다 더 24시간 잠도 안 자고 저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모든 미국, 유럽, 이머징 할 것 없이 모든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부담감 네. 이런 것들이 감지되고 있고 이제는 누가 먼저 빠져나가느냐 누가 먼저 털고 나가느냐 누가 이 마지막 매수자들한테 내 포지션을 떠넘기고 차익 실현을 하느냐 아니면 최소한 손실을 줄이고 시장에서 몸을 빼느냐의 게임으로 접어든 와중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거 하죠. 근데 워낙 시장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도 한 10,000개 가까이 팔았지 않습니까? 예. 현물, 선물 그런 식으로 팔아제끼니까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바이오주 관련해서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느 종목, 어느 기업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바라기는 우리의 나스닥도, 우리의 코스닥도 그리고 나스닥처럼 기업도 증시에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떤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에 투자자들도 같이 부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죠. 예.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스토리만 만들어 가지고 뭐로 돈 버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런 게임을 해 나갑니다만 궁극적으로 그 와중에 초기에 잘 들어간 사람들은 큰 어떤 수익을 내는 반면에 늘 그런 종목들에서 후일담 가운데는 그 종목으로 망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 반면에 그 기업들은 특별한 뭐도 없는 가운데에 임직원들은 또 이렇게 뭐 스탁옵션이 됐건 뭐가 됐건 떼돈을 버는 네. 이 풍조 이거 어떻게 보면은 길게 봤을 때 참 어떻게 보면은 아까 보셨던 코스닥 월간 차트 과거에 한번 그러고 나서 도저히 기력을 회복 못하는 우리 코스닥에 어떻게 보면 구조적이요 본질적인 어떤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사실 아까 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네. 조금 전 미국 재무부가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는 환율 전쟁으로 옮겨 붙고 이것이 세계 경제에 또 큰 파장을 또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이제 뭐 룰도 원칙도 없는 거예요. 네. 선전포고도 예고도 없는 겁니다. 네, 바로 그냥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제시한 어떤 조건도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환율 조작국의 지정 조건 3가지 있잖아요. 네. 1년 동안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 한 그렇죠. 200억 달러 이상 내고 네.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갖다 유지하는 나라. 그리고 자국통화 가치를 갖다 절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여기에 다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도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 지난 5월에 평소보다 한 달 늦게 네. 환율 조작국에서 아니었다 했는데 네, 관찰 그냥 대상국 확 정도로 때린 네. 거죠. 확 때린 겁니다. 뭐 그런 거죠. 관세 때렸는데 중국에서 고분고분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또 중국에서는 미국산 농산물 사지 마 하는 거예요. 자,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바시라 할 중서부 쪽에 그른바 팜벨트 쪽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세상 갖다 꼬달프게 만들고 어수선하게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느냐. 당연히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열흘 동안에 7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엘파소 사건 같은 경우는 주말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심층 보도됐습니다만 미국의 의원들, 유색인종 의원들, 여성 의원들 보고 너네 나라 가라, 그 형편없는 그 너네 나라 가라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총만 안 들었지. 그 총 들고 거기서 난사한 친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총만 안 들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그 어떤 정치적인 압력이 오는 거예요. 비판이 가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질러버려라. 환율 조작국 한번 지정해봐라. 지정해라, 그냥. 네. 우리가 뭐 환율 조작국 지정을 앞두고 나면은 매년 4월, 10월이면 조작국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뭐 미국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중국 갈 때 이렇게 지원을 잘 못 받아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하긴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 자 그런 걸 갖다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전 투구의 양상으로 가는 거죠. 원칙도 룰도 없는 싸움으로 가고 있고 저러다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베이다이어 회의 중인데 중국 지도층 인사들이 이 뉴스를 접했을 때 반응이 참 궁금해요. 이 뭐 하자는 짓이냐. 그런 식이고 오늘 한번 그거 보시죠. 제일 궁금한 거는 이따 한 10시 한 15분, 20분쯤에 고시될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환율입니다. 네네. 네. 이 부분에서도 오늘 예를 들어서 환율을 높게 고시하는 즉 위안화 가치를 갖다가 절하시키는 쪽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장 환율에서 어제 고시 환율보다 너무 지금 위안화가 약세로 돼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렇게라도 해서 중국도 우리도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굴복하지 않을 거야라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거는 지금 하는 거죠. 지금 뉴욕 증시에 지수 선물이 급락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부딪힌다. 타협보다는 서로 한번 막 그냥 집히는 대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돌도 집어 던지고 막 모래도 막 눈에 끼우고 하는 이런 식의 양상으로 가는 전쟁. 진흙탕 싸움이 될 진흙탕 거다. 싸움이 네,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시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뭐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좀 짧게 네. 전략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략요. 예. 전략 지금 섣부른 바닥 탐색은 좀 진짜 섣부릅니다. 아, 예. 예, 보고요. 오히려 고민은 그거죠. 지금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고민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의 포지션이 아니니까 또 그것은 또 결단의 문제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장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은 나에게 손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내게 내 체질이 손절이 가능한 체질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린 상태에서 기회를 노리고 계시던 분들에게만 제시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아직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기다릴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조금 그거 해야 되겠죠. 네. 리스크 온이라는 어떤 패러다임보다는 지금 리스크 오프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네. 위험 관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장을 접근하실 수밖에 네. 없는 안팎의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